내 뜻과 달라도 내 뜻을 죽이고 복종하고 잘 따르고, 이게 뭐 겉으로 봐서는 착한 사람처럼 좋은 평가를 받는 느낌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요즘 말로 호구인 경우가 많죠. 나는 가족 구성원 중에 하나다라는 개념은 많이들 생각을 하시지만, 이렇게 아예 떨어뜨려서 개념을 생각해 보시기가 쉽지 않으신 것 같아서 아예 그림을 그냥 이렇게 그렸어요. 균형이죠. 이제 시소처럼 나와 가족,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족은 이렇게 균형을 알아서 맞춥니다. 균형이 맞는 게 이제 조화로운 거고 좋은 거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개념이 되지만,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흔히 역기능적인 가족관계, 개개인이 힘들어지는 악순환, 하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이 상태가 되더라도 그걸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라고 하죠. 패밀리 시스템, 가족 체계. 근데 이 균형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게 뭔가 아니다 싶으면서도 계속 가게 되는 게 있어요. 특히나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연예인의 경우, 가족에게 착취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또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유는 가족 체계라는 게 그 균형을 계속 유지하려고 해요. 이제 착취 그만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내 삶을 읽으려고 하면 균형이 이제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구성원 모두가 다시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굉장히 무의식적인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그 역할이 지속돼요. 각자 역할이 있고, 뭐 착취하는 사람은 착취하는 사람대로, 착취당하는 사람은 당하는 사람대로, 어떤 경우에는 다대일로 한 명을 희생양 삼을 수도 있고, 한 명을 문제아로 찍을 수도 있고, 치료받아야 될 환자로 지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거라는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우선 그 얘기를 드립니다. 항상성이라고 하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거. 그 이유는 그 상태가 되는 게 다 이유가 있고, 그 상태가 됐었을 때 내가 거기에 익숙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하냐 아니냐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변화를 가급적 거부하고 하던 대로 하기를 바라는 게 가족 관계에서는 진짜 커요. 그래서 개인이 상담을 하거나 이런 게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가족 관계, 부부 관계가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는 훨씬 더 문턱이 높습니다. 그런 의미의 이제 균형 그림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의미의 균형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사람한테는 상반된 욕구가 있어요. 또 상반된 욕구의 균형을 이루려는 본능도 있고, 개개인의 어떤 자유나 독립, 개별성을 잘 유지하고 싶은 내면의 힘이 한쪽으로 있고요. 또 다른 쪽으로는 서로 의지하고 싶고, 유대감, 친밀감을 잘 형성하고 싶고, 거기서 사랑을 느끼고 싶고, 이런 마음, 연합함으로써 만족감을 얻고 싶은 이런 마음의 세력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된 욕구가 있죠. 근데 가족과 나 사이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움직입니다. 보통은 어렸을 때는 우선은 힘이 없고 약하고 잘 모르고 배워야 되고 이런 느낌 때문에 부모님에게, 가족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점점 몸이 크고 머리가 크면서 청소년기에 특히 그런 갈등을 많이 하죠. 나는 이렇게 머리가 크고 내 자유, 내 혼자 뭔가를 결정하고 내 삶을 꾸리고 싶은, 정체성을 확립하고 싶은 그 욕구가 이제 점점 생기는 거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문제는 가족은 그거를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자꾸 쉽게 말하면 태클을 걸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춘기에 부모님과 자녀 간에 제일 많은 갈등이죠. 근데 이런 갈등을 통해서 균형을 잘 맞춰가는 걸 자녀도 배우고 또 부모도 배우고, 내가 아이가 어렸을 때는 아이한테 많은 거를 올인했지만 아이가 커가면서 나를 필요로 하는 정도가 점점 줄어드는 게 개인이 성장하면서 정서적으로 독립해 가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나는 또 부모 역할과 상관없이 내 삶을 지속해야 되는 거고, 또 새로운 삶의 어떤 목표를 세울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이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생애 주기별로 이제 다 그 흐름이 있는 건데, 이때 많이 부딪히죠. 캥거루족이 바람직한 거냐, 자립할 때가 지났는데도 부모와 계속 같이 살아가는 게 별로 좋을 것 같진 않아서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자녀가 그런 걸 원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항상 상호적이어서 부모가 그거를 원하기도 합니다.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 때 이제 갈등하면서 성인기 넘어가면서 분리가 되는 게 정상적이고 이상적인 건데 그게 안 되죠. 그래서 대학생의 경우도 그렇고 직장인의 경우도 그렇고 새로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도 원가족의 영향 하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특히나 요즘에는 경제적으로 이전 세대보다 여유가 없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의지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의지한다는 거는 정서적으로 같이 맞물리는 경우가 많고 사춘기 때는 이런 갈등을 사실 하면서 독립의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공부해야 한다는 분위기 때문에 이런 고민 자체를 할 기회가 별로 없고 성인이 되어서야 대학생이 되고 나서야 고민하는 경우도 많고 그것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고 우선은 뭐 학점 따고 뭐 취직 준비하고 다 나중으로 미루다가 나중에 이제 20대 중반 후반에 터지는 경우 30대에 터지는 경우도 많고 사춘기가 나도 늦게 왔다 성인이 한참 지나고 30대에 왔다 심지어 결혼하고 나서 터지는 경우도 많고 왜냐면은 결혼하고 나서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되잖아요. 배우자와 또 이제 자녀가 생기면 자녀와. 근데 이 관계 맺는 이 패턴이 남아있어서 새로운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이전에 내가 맺던 대로 관계를 맺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원가족과 분리가 잘 안 되어서 이 균형이 잘 안 맞아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다가 결혼을 하면은 좀 분리가 될 것 같아서 남들보다 빨리 도망치다시피 결혼을 했는데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결혼을 해도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원가족과 분리가 안 된 상태 자체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와의 관계 역시도 나와 가족의 관계거든요. 똑같이 이 그림처럼. 근데 여기서 균형이 안 맞는 패턴이 있다 보면은 배우자와의 관계도 균형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막 치우치고 배우자는 가족 간의 관계에서 의존하고 친밀한 것보다는 너무 그러다가 힘든 경험을 많이 해서 자꾸 가족을 밀어내고 독립하는 쪽으로 추구했던 경우에는 배우자의 관계에서도 이 경계선을 자꾸 구축하려고 하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측에서는 그 경계선이 다른 경우에는 이게 또 힘들기 때문에 그게 갈등이 되고 반대로 가족과의 관계에서 항상 끌려다니다시피 나의 개인의 욕구보다는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그런 부분들을 강요받거나 거기에 익숙했던 경우 내가 그걸 벗어나고자 결혼을 도망쳤는데도 이 배우자의 관계에서도 독립적이지가 않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또 배우자를 과도하게 의지하게 되고 항상 부부는 모든 걸 같이 해야 되고 공유해야 된다는 식으로 나도 모르게 힘들어서 벗어났던 그런 가족 관계를 지금 배우자하고 또 반복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형식적인 그런 행동, 결혼의 행동이든 가족과 연을 끊는 행동이든 그것 자체가 일시적으로는 갈등이 해소되는 느낌을 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 제도나 문화 정서 모두 다 어려운 것 같다. 엮이는 가족은 벗어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근데 몸은 벗어나도 마음이 못 벗어나는 경우 또 다른 사람과 그 관계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을 드린 거고 균형을 잘 맞추는 거 얼마나 요 양쪽을 잘 조화시키는가 이게 자아 분화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영향이 있어요. 분화가 잘 안 된 경우에는 가족 때문에 힘들다라는 요 정도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항상 핵심은 감정이라고 제가 기승전 감정 얘기를 드렸고 이렇게 자아 분화가 안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 감정을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가족한테 상처가 있거나 내 나름의 감정, 고유한 감정이 있을 수 있는 건데 분화가 안 되면 있는 그대로의 내 감정을 내가 그대로 수용을 못해요. 그리고 억압을 합니다. 억압하는 거는 해소되는 게 아니라서 그대로 에너지가 쌓였다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 터지는 게 가족한테 꼭 터지는 것도 아니고 생뚱맞게 다른 사람한테 터지기도 하고 그 순간에 감정적으로 확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분화가 되고 안 되고는 단순히 뭐 가족과 잘 지내고 안 지내고 이게 아니라 내 삶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쳐요. 감정은 뭘 할 때든지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드리잖아요. 공부를 하려고 해도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이 안정이 되어야 되는 거고 감정이 뭔가 불안정하고 자꾸 충동성이 있을 때는 집중을 할 수가 없고 공부뿐만이 아니라 일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일은 업무도 중요하지만 직장에서 그 관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게 특히 중요한데 거기서 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자아가 분화가 잘 되냐 안 되냐는 결국에는 자아 강도가 견고하냐 그렇지 않냐랑 연결이 많이 됩니다.
이 강도라는 게 멘탈이 강하냐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내 안에 있는 정서적인 느낌, 압력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것과 외부에서 오는 어떤 정서적인 압력,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우선 반응하고 나중에 후회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자아가 강도가 있을 때에는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만이 나의 패턴이 아니라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항상 생각과 감정이 사람 마음 안에 있고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늘 감정을 강조드린 이유는 감정이 최고다라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생각만을 고려해서 생각과 감정이 항상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한데,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을 하기 전에 감정부터 앞서서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균형이 맞춰지지가 않고, 그게 이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걸 수도 있고, 뭔가 자기 조절이 안 되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에게 하는 행동도 적절하게 생각과 감정을 조화시켜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되고요. 감정에 앞서서 치우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 쪽으로, 나 개인의 영역을 사수하고 싶은 마음, 충동이 막 올라올 때에는 적절하게 분리하고 독립성을 추구하는 내 의사표현을 하고 적절하게 조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반항을 하죠. 충동적인 반항. 사춘기 때만 반항하는 거 아니에요. 자아 분화가 덜 됐을 때는 성인이 되어도 보통 사춘기 청소년들이 할 만한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아예 그냥 가족한테 복종하는 거, 맹종하는 거, 이쪽으로 나오기도 하죠. 의존성 성격 특성이 있는 분들은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고, 인내심 강하다가 멘탈 강하다로 생각할 수 있는데, 나도 모르게 어딘가로 삐뚤어지게 표출하고 살더라고요. 그쵸? 그거는 억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반항이나 맹종 쪽으로 이렇게 가는 이 패턴이 가족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또 아니에요. 무수히 많은 인간관계를 살면서 맺게 되고, 거기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게 영향이 큰 겁니다. 사람마다 그 경계 영역이 다를 수 있는 거고, 조금 들어와서 내가 불편하면은 생각과 감정을 조화롭게 유지한 채 표현을 하고 행동을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돼요. 내 경계선을 침범하는 느낌 들 때 강하게 나를 지켜야 된다는 그게 올라와서 반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과 관계에서 이렇게 자아가 분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인간관계에 자꾸 펼쳐져서. 그 다음에 맹종도 마찬가지예요. 경계가 넘어올 때 막 반항하고 막 언쟁을 일으키고 갈등이 일어나는 방향도 있지만, 반대로 항상 고분고분하고 내 뜻과 달라도 내 뜻을 죽이고 복종하고 잘 따르고, 이게 뭐 겉으로 봐서는 착한 사람처럼 좋은 평가를 받는 느낌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요즘 말로 호구인 경우가 많죠. 근데 이게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